함께 연소될 때 탈황 효과를 내는 석회석을 투입함으로써 황산화물의 발생이 10배 이상 줄어든다. 이와 함께 유동층 보일러는 기존 보일러의 1300도보다 500도 정도 낮은 온도에서 석탄을 연소시키기 때문에 질소산화물이 기존 보일러에 비해 4분의 1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석탄과 석회석이 타고 남은 재는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되어 건축 현장에서 사용된다. 그야말로 유동층 보일러는 전체적으로 친환경적인 순환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운전 온도가 8,900도로 온도가 낮아서 공해 배출물이 적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석탄 중에는 작은 양이지만 질소분도 있고 유황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논해에서 연소 과정에서 석회석을 집어넣음으로써 탈황을 합니다. 그러니까 탈황 장치나 어떤 그 탈질 장치가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유동층 보일러에는 어떤 석탄이 사용될까? 우리는 화력발전에 사용되는 석탄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부산대 화력발전기술연구센터를 찾았다. 지금 세계 석탄 시장은 질이 좋은 고급탄보다 값싼 저급탄의 비중이 늘어가는 추세. 하지만 저급탄을 기존 보일러에서 연소시키려면 환경오염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유동층 보일러는 저급탄을 연소시킨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 유동층은 저열량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성상 변화에 대해서 체류 시간이 길고 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잘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앞으로 지어질 석탄 화력 플랜트에 대해서는 유동층을 상당히 차세대 발전 플랜트로 이렇게 고려하고 또 그것을 앞으로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의 유동층 공정실험실. 이곳은 1999년 동해화력발전소가 국내 최초로 유동층 보일러를 설치할 때 다양한 모형 실험을 통해 유동층 보일러가 석탄 외에도 어떤 물질을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연구했다. 유동층 보일러에서는 다양한 연료를 연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이 입자가 굵은 국내 무연탄이라든지 각종 바이오매스, 목재 펠렛, 목재 칩, 우드 칩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톱밥, 생활 폐기물, 폐수 슬러지 이런 것들을 건조시켜서 연료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차세대 화력발전의 신기술인 유동층 보일러는 어떻게 제작될까? 경남 창원의 보일러 제작 공장. 보일러에서 물이 통과하는 파이프, 즉 튜브를 깎고 다듬는 작업이 한창이다. 최대 직경 76mm인 튜브는 고온 고압을 견디는 특수 소재로 제작되는데 물이 조금이라도 셀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작업에 첨단 기기가 동원되어 한 채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다. 튜브를 곡선으로 휘게 만들기 위해선 특수 장비가 동원되어야 한다. 먼저 튜브를 가열해 휘기 쉽게 만든 뒤 투헤드 라디우스 밴더, 즉 양방향 회전 굴곡기라는 특수 장비를 이용해 튜브를 이쪽 저쪽으로 돌려준다.
이 장비를 이용하면 사람의 힘을 들이지 않고 튜브 표면에 무리가 가지 않게 안정적으로 양쪽 방향으로 휘게 만들 수 있다. 드디어 원하는 모양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아직 뜨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도구를 이용해 움직여야 한다. 최첨단 기기와 수작업을 통해 완성되는 다양한 곡선과 직선의 튜브들. 이 수많은 튜브들이 모여 보일러의 벽면을 이루게 된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튜브 안에 홈이 있다. 스파이럴로 돼 있으면 예. 어떤 효과가 있나요? 요렇게 보일러가 내부의 튜브가 스파이럴 구조로 되어 있으면은 군대에서 저희가 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총 내부에 스파이럴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탄환의 속도가 빨라지는 원리와 같이 이렇게 튜브 내부에 스파이럴로 구성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통과하는 물이나 스팀의 속도가 빨라지고 안에 내부에 열 전달 면적이 늘어남으로 해서 열을 쉽게 빨리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로 될 수가 있겠습니다. 보일러 안의 고열로 튜브 안에 물이 데워지면 고온 고압의 전기로 바뀌어 터빈으로 보내지게 된다. 그런데 이 보일러에 사용되는 물은 이물질이 없는 것은 물론 하이드라진과 가성소다 등으로 화학적 정수 작업을 한 그야말로 지극히 순수한 물이어야 한다.